며칠 전인 6월 21일경 한 주민이 키우던 폭스테리어가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물어서 상처를 입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빨로 문 뒤 약 1에서 2m를 끌고 가 내팽개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자 개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강영욱 조련사가 이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많은 견주들은 악플을 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바로 저의 생각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강영욱 조련사의 소신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견인이라면 강영욱이 평소 안락사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앵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말입니다. 그럼 왜 강영욱 조련사는 심각한 단어까지 써가며 이번 사건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을까요? 우선 저 강아지와 견주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저 강아지의 경우 이미 아파트 주민들을 10여 차례 물었던 이력이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 가장 최근인 1월달 사건에서는 한 어린아이의 중요 부위를 물어 약 1mm만 더 깊숙이 이빨이 들어갔어도 엄청 큰일 날 뻔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을 물었을 때마다 견주는 피해를 입힌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그때마다 매번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니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날 지하주차장 복도에서 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과문을 게시한 뒤에도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7월 1일경 또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저 견주에게는 마냥 귀여운 강아지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아파트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개입니다. 그리고 견주는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순간적 대처로만 일관하면서 사건을 어영부영 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저 견주의 강아지는 2013년경 강영욱 조련사에게 몇 번이나 공격성 관련된 교육도 받았던 강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저 견주는 공격성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으며 입마개 약속도 불이행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과연 저 견주가 해당 강아지를 키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강아지의 여러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스테리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강아지의 특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아지가 무는 행동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난을 치며 앙하고 약하게 무는 행동과 위협을 가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며 세게 무는 행동입니다. 앙하고 약하게 무는 행동은 주인과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동이며 이빨도 드러내지 않고 잇몸으로만 그냥 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위협을 가하기 위해 세게 무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 먼저 심하게 건드렸을 때와 자신이 스스로 공격을 할 때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강아지 자신이 예민할 때 인간이 계속 와서 건드리거나 혹은 자신만의 소중한 영역에 계속 침범하여 약을 올리는 행동을 할 경우 위협의 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물기 전에는 사람에게 하지마 라는 의미로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등의 행동을 먼저 한 뒤 이를 사람이 계속 무시하면 그때서야 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물릴 만한 짓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애견인들은 강아지의 소중한 영역을 지켜주며 스스로 다가오도록 훈련을 시키고 먼저 계속 귀찮게 건드리거나 하는 행동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두 번째 경우가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공격을 할 때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넘치며 품종 자체에 사냥개의 특성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건에서 저 폭스테리어 강아지의 경우 견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입마개만 풀면 바로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짖지 않습니다. 짖으면 사냥감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공격성이 심한 강아지들은 바로 자세를 취한 뒤 여러 개의 개체 중에서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개체를 먼저 물어뜯습니다. 작은 애를 먼저 사냥해야 큰 개체와 1대1 대립 구도를 이루니까요. 자, 이번 사건을 봅시다. CCTV에 음성이 나오지는 않지만 딱 봐도 먼저 짖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사람의 발자국을 듣고 목표를 포착하는 행동을 한 뒤 큰 아이가 지나가자 뒤따라오던 작은 개체의 아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그냥 공격성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데도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견주는 강아지가 너무 답답해해서 잠시 풀어줬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잠깐 사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을 모두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견주의 책임이 100%이며 현재 저 견주는 저 강아지를 키울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만약 성격이 온순한 다른 품종의 강아지를 키웠다면 지금처럼 별다른 교육 없이 그냥 예쁘다며 편히 키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폭스테리어의 경우 영국에서 여우를 사냥하던 DNA가 담겨있는 활발한 강아지입니다. 그 폭스테리어를 제대로 교육시킬 자신이 없다면 안 키우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을 모두 들으신 뒤에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또 똑같이 안락사가 마냥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뭐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강영욱 조련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강영욱 조련사가 말하는 의도는 똑같았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물었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한번 줄을 놓쳤던 주인은 계속 줄을 놓칠 것이고 다음에는 더욱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내 개념에서는 저분에게 해당 강아지를 빼앗고 개를 못 키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해당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키운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아마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안락사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무방비하게 강아지에게 물리는 일을 당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최근 강영욱 조련사는 SBS에 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사고를 당한 아이를 걱정하며 강아지에 대한 우려 없이 뛰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강영욱 조련사의 지금까지 발언들을 모두 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에 대해 강아지가 아닌 견주에게 심한 질책을 하는 것이며 이미 몇 번의 너무 잦은 실수가 발생되었고 견주의 행동이 전혀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이 키울 거면 최후의 방법은 안락사 밖에 없다고 해당 견주에게 경고성 멘트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지금 애견인들을 가장해서 악플을 남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그 상처를 받은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걱정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강아지가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왜 강영욱처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영욱의 말 중 이 발언이 전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악플이 무서워 듣기 좋은 단어만 골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안락사 발언은 누구든지 꼭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견주부는 기회가 된다면 이사를 가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약물 치료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케어해 준다면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예쁜 강아지라고 불리면서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끝까지 강아지를 걱정해 주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개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련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재 한국에서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견종은 5종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처벌의 수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까운 예로 최시현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사건에 대해 모두 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시현이 벌금 5만원만 내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기타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당시에 관련 법안이 없어 결국 5만원만 내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이 이후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3월부터는 견주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형사처벌을 받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강아지를 관련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적용이 가능한 법안이라 평소의 경우에는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폭스테리어 견주의 경우 과실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 법안에 대해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일부러 영상에 넣어보았습니다. 천만 애견인 시대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패티켓을 지켜 건강한 애견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한때 강아지를 키워본 한 사람으로서 현재 애견인들이 자신의 강아지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을 쏟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영욱 조련사가 얼마나 강아지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영욱 조련사의 SNS에 그냥 강아지를 이용하는 장사꾼이다, 견주들 사이에서 영향력 크신 거 아시는 분이 경솔한 말을 하고 다닌다,
당신 발언 때문에 폭스테리어 견주들은 다 혐오를 받게 생겼다 라고 말할 시간에 강영욱 조련사가 그 발언을 한 뒷 배경과 견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 한 번만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만들던 중 견주가 결국 아파트를 이사하기로 했고 해당 강아지를 교육기관에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의견들이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